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모두 다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거북이의 별책 프로의 거북이입니다. 여러분, 지금 기분이 어떠신가요? 행복하신가요? 즐거우신가요? 불안하신가요? 짜증나시나요? 즐거운 마음 하나로 엄청난 성공을 이루신 분이 있어요. 이분은 식료품 회사를 설립해 일본에서 손꼽히는 부자가 되셨고, 그를 따르는 제자들도 이 가르침으로 모두 성공을 이뤘는데요. 이분은 바로 사이토 히토리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제자들에게 장사의 기술을 가르치지 않았다고 해요. 이들이 처음 배운 것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한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스스로 즐거워지는 방법을 다양하게 익히면 행복이 오래도록 지속되겠죠. 그럼 인생을 즐기게 되고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는데, 이 방법을 알면 자연스럽게 내가 하는 일도 번창하고 원하는 일도 이루어지고 돈도 저절로 온다고 해요. 많은 사람을 성공으로 이끈 그의 가르침은 무엇이었는지 지금부터 오마타간타의 돈 버는 기술과 함께 이야기해 볼게요. 히토리 씨는 파동이란 말을 자주 씁니다. 파동이란 무엇일까요? 그가 말하는 파동은 감각적으로 말하자면 귀에 들리지 않는 음악과 같습니다. 그리고 같은 파동은 서로 끌어당기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 바이올린을 켜고 있으면 그 음색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들고 클래식 음악회가 되잖아요. 말하자면 자신이 내는 음색에 따라 사람이 모여 음악회와 연결됩니다. 바이올린을 좋아하는 사람만을 불러 모으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말이나 생각도 음악처럼 밖으로 전해져 각각의 파동을 좋아하는 사람이나 상황에 흡수한다고 해요. 파동의 또 다른 특징은 어떤 사건이 파동의 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파동이 원인이 되어 그에 어울리는 사건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힘든 일이나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있을 때 힘들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파동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마음에 들지 않는 파동을 만들었기 때문에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있으면 즐거운 소리가 나와 즐거운 사건을 부릅니다. 하지만 언제나 뾰로통한 마음으로 있으면서 칠판을 손톱으로 긁는 듯한 귀에 거슬리는 소리를 낸다면 그것을 좋아하는 사건만이 모여든다고 해요. 자신과 뜻이 잘 통하고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한 사람을 저 사람과는 파장이 맞는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이렇듯 사람은 파동을 감지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상대방이 현재 어떤 상태인지 알기 위해 말의 내용이나 말투뿐 아니라 얼굴 표정이나 목소리 등 그 사람에 대한 모든 정보를 오감과 육감까지 포함한 모든 감각을 총동원해 감지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정보를 한데 모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이 종합적인 판단으로 이 사람은 위험한 사람이야 라든지 이 사람은 따뜻한 사람이야 또는 무슨 걱정이 있는 것 같다 등 그 사람에 대해 결론을 내립니다. 그럼 순서를 다시 정리해 볼게요. 먼저 마음이 어떤 상태에 있어요. 그 마음에 걸맞는 말을 하고 표정을 짓고 목소리를 냅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걸맞는 손짓이나 몸짓, 걸음걸이야 행동을 하게 되죠. 이것을 다른 사람이 눈과 귀 등 오감 또는 육감을 동원해서 감지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상태와 맞는지 판단하고 같다고 생각되면 가까이 접근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즐거우면 즐겁게 말하고
밝은 표정과 밝은 목소리가 납니다. 몸짓과 걸음걸이도 밝고 힘이 넘치겠죠. 그럼 어떨까요? 다른 사람들은 온갖 감각으로 그것을 감지해 저 사람은 밝은 사람이다 또는 재미있을 것 같은 사람이다 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밝고 재미있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이에 동조해 모여들게 됩니다. 밝은 사람들과 모이면 어두운 일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요.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실패하더라도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지 않고 나중에 웃으며 끝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어떤 음색을 내고 있으면 그 음색에 동조하는 것들이 모여든다고 해요. 그렇다면 우린 뭐든 잘 되고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해 어떤 파동을 가져야 할까요? 긍정적인 쪽으로 파동을 높여야겠죠. 파동에도 단순한 파동과 기운이 넘치는 파동이 있습니다. 당연히 기운이 넘쳐야 파동이 높아집니다. 힘찬 기운은 파동을 높인다고 해요. 기운이 넘치면 에너지도 큽니다. 여기서 말하는 힘찬 기운이란 뭘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일을 단숨에 해치운다든가 대답을 시원스럽게 하는 등의 일입니다. 또 좋은 일이 있어 크게 기뻐하면 힘찬 기운이 발생합니다. 그냥 축하합니다 하고 말하기보다는 커다란 목소리로 축하합니다 하고 말하며 모두 모여 박수를 치는 식이죠. 이에 비해 가난한 사람은 가난의 파동이 있다고 히토리 씨는 말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언제나 저는 가난해서요 라고 말하고 싶어 한다네. 그런데 사람에게는 말이 중요해. 말에는 말의 영영이라는 혼이 있어. 말이란 파동이기 때문에 빈곤한 파동도 말로 전해지지. 가난한 사람에게 누군가가 이렇게 하는 편이 좋지 않을까? 하고 충고해도 당신은 돈이 있으니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대답한다네. 또 가난한 사람에게 머리는 잘 빗어야 윤이 나요 라고 친절하게 알려주면 지금은 돈이 없으니까 나중에 할게요 라고 대답하지. 가난한 사람은 아무도 돈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도 무엇이든지 가난으로 결부시키려고 해. 그리고 초라한 행색으로 다니면서 항상 가난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산다네. 이것은 이미 가난의 파동이 만들어진 탓이야. 가난의 파동이란 마음의 가난이야. 다른 사람에게 무엇인가 좋은 일이 생기면 잘 됐다 하고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마음이 여유 있고 풍요로워진다네. 하지만 그것을 순수하게 기뻐하지 못하고 그 사람을 질투해 저건 자기 실력이 아니야. 예전에 녀석이 오줌 싸던 시절까지 난 알고 있어 라며 쓸데없는 악담을 하는 사람은 마음이 가난하기 때문인데 이 마음의 가난이 진짜 가난을 부른다네. 여유와 풍요로움은 습관이 되기 쉽습니다. 종종 이기는 습관이라든지 성공하는 습관이란 말을 많이 하잖아요. 가난 역시 습관이 되기 쉽다고 해요. 일단 가난해지면 항상 가난하다, 없다 라는 말버릇이 되어 비굴해지거나 다른 사람을 질투하기 쉽습니다. 이 파동은 또 다른 가난을 부릅니다. 가난한 친구를 부르고 가난한 상황을 불러와 가난은 점점 가속도가 붙습니다. 이와 반대로 여유 있고 풍요로운 파동이 있습니다. 한번 여유롭고 풍요로운 파동이 지속되면 계속 좋아지고 기분도 좋아져 더욱더 좋아집니다. 히토리 씨는 이렇게 말해요. 여유로운 기분으로 여유로운 말을 해야 한다네. 그러면 이 파동이 퍼져나가
몇 배가 되어 돌아오지. 마찬가지로 가난한 마음으로 말한 나쁜 말도 그 파동이 퍼져나가 몇 배 이상으로 되돌아온다네. 파동이란 없어지지 않고 퍼져 나간다네. 남의 욕을 한 사람은 그 자리에서 끝나는 것만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가 않아. 욕을 한 사람이 잊을 즈음 자신이 한 말보다 몇 배나 되는 기세로 되돌아온다네. 욕을 먹은 사람은 이미 사라지고 없지만 그 말을 계속 꺼낸 사람에게 고스란히 돌아오는 거야. 그러니 가난한 파동을 꼭 바꿔야 해. 그러기 위해서는 말을 바꾸는 수밖에 없어. 가난에서 빠져나오려면 가난한 파동을 만드는 마음을 바꿔야 합니다. 마음을 바꾸기 위해선 말을 바꿔야 하죠. 좋은 파동을 만드는 말을 사용하면 가난에서 탈출할 수 있습니다. 또 지금은 가난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해도 가난한 파동을 만드는 생각을 하지 않는지 생각해 보세요. 가난한 말을 사용하지 않는지 항상 조심하셔야 합니다. 스스로 파동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인간뿐이라고 해요. 오직 인간만이 자기 자신의 파동을 금으로도 또 돌로도 바꿀 수 있는데요. 파동을 바꾸는데 가장 간단한 방법은 말을 바꾸는 거라고 했죠. 말의 파동으로 자신을 바꾸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파동의 말을 입 밖으로 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전철이나 버스 안에서는 입 밖으로 내지 못하니 머릿속으로 말을 연상하도록 하세요. 이 방법도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는 실제로 입 밖으로 내는 편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해요. 제가 말로 파정을 바꾸는, 잠재의식을 바꾸는 컨텐츠를 올리면 항상 나오는 질문이 근데 이거 꼭 소리내어 말해야 하는 건가요? 인데요. 물론 소리내어 말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머릿속으로 말을 연상해야겠지만 가능하다면 실제로 입 밖으로 소리내어 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겠죠. 큰 소리로 말하면 더더욱 좋겠지만 중얼거리면서 말하는 것도 소리내지 않는 것보다 훨씬 몰입하고 집중할 수 있으니 참고해보시고 상황에 따라 실천해보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많은 횟수도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파동의 말을 1000번 정도를 목표로 반복하면 자신이 변화하는 걸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누구나 일상에서 오늘도 기분이 나쁘군. 역시 별 볼 일 없는 하루였어. 라는 등 자신의 파동을 낮추는 말을 할 때가 있는데요. 이것을 해소하려면 부정적인 파동의 말을 눌러버릴 수 있을 만큼의 횟수로 긍정적인 파동의 말을 해야 한다고 해요. 마음의 그릇에 부정적인 말이 구정물처럼 가득 차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곳에는 기분 나빠, 피곤해 라는 말이 구정물이 되어 매일 생활 속에서 한 방울씩 떨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속의 그릇에는 구정물이 가득해지겠죠.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긍정적인 파동의 말을 한 방울씩 떨어뜨리면 그릇 속의 구정물이 조금씩 정화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한두 방울 정도로는 거의 변화를 느낄 수 없겠죠. 그릇 속을 완전히 깨끗한 물로 바꾸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양의 긍정적인 파동의 말이 필요합니다. 한밤중에 수도꼭지 밑에 커피가 담긴 컵을 놓고 수도꼭지에서 한 방울씩 물이 떨어지게 해보면 다음날 아침에는 컵 속의 물이 깨끗하게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한 방울씩 떨어져 컵 속을 완전히 깨끗한 물과 교체하려면 그만큼의 많은 물방울이 필요합니다. 이 컵의 물과 같이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부정적인 말을
긍정적인 말로 완전히 바꾸기 위해서 1000번이라는 숫자가 필요하다고 해요. 즉, 긍정적인 말을 정해진 횟수로 말하다 보면 얼마 동안은 마음속에서 부정적인 생각을 몰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 1000번 정도를 목표로 긍정적인 말을 해보세요. 이것을 목표로 자신의 생각을 바꾸기 시작해보세요. 이것이 자신의 생각을 바꾸기 위한 실천 중 기본이라고 해요. 마음속 부정적 파동에 의해 가득 찬 구정물을 없애기 위해 긍정의 말을 1000번 정도를 해서 마음속의 그릇을 깨끗한 물로 새롭게 채워보세요. 히토리 씨는 긍정의 말 중에서도 재수가 좋다라는 말이 가장 파동이 높다고 말합니다. 재수가 좋다라는 말에는 우선 좋은 일이 있었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재수 좋은 일은 자신의 공은 아니라는 뜻도 내포되어 있죠. 신의 가호였거나 조상님이 잘 돌봐준 덕택과 같이 자기 이외의 요소에 의해 좋은 일이 있다는 뉘앙스가 있고 그것이 감사의 마음과 연결이 됩니다. 그냥 무작정 재수가 좋다, 운이 좋다 라는 말이 긍정의 말이어서 하라는 게 아니라 다 깊은 뜻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은 특별히 열심히 하지도 않았는데 좋은 일이 있었어. 고마운 일이야 라는 의미도 포함된 말이니 여러 방향에서 부정적 파동을 정리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이 외에도 여유있고 풍요롭다, 행복하다, 기분 좋다 등 여러 가지 말을 해볼 수 있겠죠. 일단 마음속의 그릇이 깨끗한 물로 가득 차면 반대로 구정물이 한두 방울 들어오더라도 깨끗한 물은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 실수로 부정적인 말을 내뱉더라도 그다지 영향을 받지 않게 됩니다. 약간의 구정물이 들어와도 재수가 좋다, 나는 행복해 와 같이 긍정의 말을 하면 곧 좋은 파동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 얼마 동안은 행복하다라고 한두 번 말하더라도 금방 이런 말이 무슨 소용이야 하고 마음속으로부터 부정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말 거예요. 아직 긍정의 말보다 부정의 말이 영향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선 긍정의 말을 100번 정도 정해 말한 뒤 그 후로는 틈날 때마다 말하도록 하세요. 1000번이라는 횟수는 어떤 식으로 해도 좋다고 해요. 한 번에 1000번을 말해도 되고 100번씩 10번 나누어서 해도 됩니다. 보통 하루에 100번 정도씩 열흘 동안 계속 말하는 것이 하기 편하실 거예요. 횟수는 1000번을 넘어야 효과가 나타나므로 그 이상이라면 몇 번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1000번은 지금까지 고여있던 구정물을 없애기 위해 사용되니 그때까지는 별다른 변화가 일어나지 않지만 1000번이 넘으면 마음가짐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금전운이 없는 사람은 행복하다, 여유있고 풍요롭다, 노력해서 안 되는 일은 없다, 하지 않고 저절로 되는 일도 없다 라고 매일 외치면 좋다고 해요. 실제로 일본 최고 부자 히토리 씨는 매일 실천하고 있는데요. 1000번을 외치면 눈물이 저절로 흐르고 가난의 신이 우리를 떠날 것이라고 합니다. 사실 하루에 1000번 말하는 건 부담도 되고 포기하기 쉽겠죠. 하지만 하루에 100번 정도는 시작해 볼 만하지 않을까요? 지금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이 있고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가장 먼저 이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재수 있다고 1000번 말해보세요. 재수 있다는 말은 하기도 쉽고 익숙해지면 100번 말하는데 1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이것을
열흘 동안 계속해보세요. 그러면 인생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보통 책을 얼마나 읽으시나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책, 제독은 몇 번 정도 하세요? 히토리 씨는 좋은 책은 7번 읽으라고 추천해요. 입 밖으로 내뱉는 말뿐만 아니라 종이에 적은 말에도 강한 파동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말이 적힌 책을 읽는 것만으로도 그의 파동에 의해 힘을 받아 자신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해요. 하지만 인간에게는 알레르기 반응이란 것이 있어서 현재 일이 잘 풀리지 않는 사람은 좋은 책을 읽어도 한 번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경향이 있습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는 사람과 성공한 사람 사이에는 파동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 성공한 사람이 책에서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지금 잘 풀리지 않는 사람이 자신과 정반대의 생각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겠죠. 하지만 이런 사람도 몇 번 되풀이해서 읽다 보면 파동이 변할 수 있다고 해요. 한 번 읽었을 때 이렇게 해서 잘 된다면 안 되는 사람이 어딨어 하고 생각하겠지만 두 번째는 그럴 수도 있겠지 하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런 일도 있겠지 하고 생각하게 되고 네 번째는 그래, 그럴지도 몰라 하고 바뀝니다. 그리고 5번, 6번, 7번 반복해서 읽다 보면 그래,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바로 그거야 하고 느끼고 공감하게 된다고 해요. 이렇게 파동을 맞추기 위해서는 몇 번이고 반복해서 읽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 성공한 사람과 파동이 같아진다고 해요. 히토리 씨가 우리에게 권해준 책은 인생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도록 도와주는 책, 말하자면 자기계발서와 소설책을 권하고 있어요. 자기계발은 그렇다 쳐도 소설책은 좀 의외죠. 소설을 권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의 감정을 알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인간적으로 여유로운 사람이 되려면 다른 사람과 만나거나 다른 사람이 쓴 책을 읽어야 합니다. 자기 이외의 다른 사람의 인생을 알아두어야만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감정이나 미묘한 심리를 알 수 있다고요. 일이 잘 풀리지 않는 사람과 성공한 사람은 파동이 다르다. 좋은 책은 7번 읽는다. 이렇게 자신의 파동을 성공한 사람의 파동과 같게 하면 반드시 내가 하는 일은 번창한다고 히토리 씨는 확신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행복하다라고 말하세요. 히토리 씨는 자신의 기분은 자기 스스로 조절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무의식적으로 부정적인 말을 했더라도 말끝을 맑고 긍정적으로 바꾸면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몸이 피곤할 때 어려운 일이 일어나면 나도 모르게 한숨이 나올 때가 있죠. 이럴 때 히토리 씨는 꼭 이렇게 말한다고 해요. 난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요. 한숨은 마음을 어둡게 만들지만 그 후에 행복하다고 말하며 자신의 기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게 어이없을 정도로 간단하잖아요. 하지만 효과는 아주 뛰어나다고 해요. 아, 정말 짜증난다 라고 크게 화낸 다음에는 반드시 그래도 행복해 라고 끝맺음을 맺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까지 화나서 기분이 나빴다고 하더라도 마지막에는 자연히 웃는 얼굴이 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면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처음에 할 땐 어이없어서라도 웃게 돼요. 그러다 나중엔 진심으로 웃게 되고요. 히토리 씨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숨을 쉰다든지 부정적인 말을 하면 그 파동이 공기 중에 퍼져 자신에게 돌아온다네. 그래서 행복하다고 말함으로써 행복한 파동이 돌아오도록 해야 해. 좋은 기분이 아닐 때에도 그래도 행복해 라고 말하면 생각이 발전적인 방향으로 변해간다고 해요. 이것이 부정적인 파동의 말을 했을 때 할 수 있는 가장 편리하고 효과적인 대처 방법입니다. 우울한 말을 하던지 무심결에 한숨이 나오면 마지막을 행복이라는 말로 마무리하는 것이 기분을 조절하는 비결이라는 것 꼭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을 믿고 최선을 다하세요. 흔히 미래를 향해 나아간다 라고 말하잖아요. 하지만 이 말은 마치 인간이 나아가지 않으면 미래가 오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미래는 인간이 나아가지 않아도 저절로 다가오는데요. 아무리 피해도 미래는 찾아옵니다. 스스로 오기 때문에 도망치고 싶어도 도망칠 수 없죠. 하지만 그는 이 미래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해요. 미래에서 오는 것은 반드시 해결할 수 있네.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찾아오지 않는다네. 왜냐하면 미래로부터 찾아오는 것은 천명이기 때문이야.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라고 하늘이 내는 문제인 거야. 하늘이 내는 문제는 전부 스스로 풀 수 있다네. 그러므로 천명에게 맡겨라. 그리고 그것이 찾아오면 최선을 다하게나. 그런 마음가짐으로 있으면 미래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최선을 다하고 천명을 기다린다라는 말이 있지만 히토리 씨는 순서가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저절로 다가오는 미래는 미리 준비할 수 없다고요. 실제로 사건이 일어나야 그 대책을 세울 수 있습니다. 즉, 인간은 천명을 믿고 최선을 다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해요. 그러니 천명이 오면 최선을 다하면 된다고 합니다. 미래는 저절로 찾아오는 천명입니다. 천명은 최선을 다하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미래에 찾아오는 천명을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최선을 다하면 분명 기회가 될 것이니 하늘을 믿고 오늘의 최선을 다하는 우리를 응원합니다. 오늘은 오마타간타의 돈 버는 기술과 함께했습니다. 저자는 어린 시절부터 히토리 씨의 곁에서 세상을 대하는 태도를 보고 많은 것을 배웁니다. 그의 영향으로 상인의 길로 들어서 성공을 거머쥐기도 했는데요. 이 책은 상인, 장사로서 성공하는 돈 버는 방법에 초점을 두고 내용이 전개가 돼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나는 상인이 아닌데 이 책이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내용을 읽어보니 생각해보면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모두 상인인 거예요. 꼭 물건을 팔아야만 상인이 아니죠.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 살고 있잖아요. 결국 모두가 상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토리 씨는 먼저 나를 상인이라고 생각하고 그 기준으로 행동을 하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보고 발전할 수 있다고요. 이에 대한 마인드와 기본적으로 내가 돈을 많이 벌려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생각을 갖는 방법 등 다양한 지혜와 삶에 꼭 필요한 겸손, 현명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함께하고 싶은 내용들이 되게 많았지만 누구나 지금 당장 해볼 수 있는 가장 쉽고 히토리 씨가 제일 강조한 내용 중 하나를 소개해 보았습니다. 내 능력으로 번창하고 풍요로운 삶을 원하는 분들이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